여러분들 예비 고1이죠? 혹시 고2인데 1학년 걸 복습하려고 하는 사람 없죠? 예비 고1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갑작스럽게 늘어난 공부량에 지금 당황스럽고 힘들 수도 있는데 아마 잘 견뎌낼 수 있을 거예요. 한 달 동안 이게 또 잘 하잖아요. 되게 추억이 되고 방학 때마다 그냥 또 찾아올 수도 있잖아, 계속. 그러니까 알았죠? 열심히 하시고요. 지금 수학 성적을 보니까 지금 다 비슷비슷하네. 그죠? 응? 우선은 중학교 때 원래 한 100점 가까이 나왔어야지 고등학교 가서 좀 할 만한가? 이러면서 버틸 가능성이 되게 커요. 중학교 때 워낙 학교 시험이 어려운 특수한 학교들 빼고는 혹시나 너무 망쳤다 기준은 90점 아래예요. 맞죠? 반에서는 칭송받았을지 모르겠지만 90점 아래면은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가서 흔들릴 수도 있어요. 알았죠? 근데 이제 내신이 조금 힘든 지역의 학교들이 그렇거든요. 그래갖고 서울 지역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서울 지역과 경기 지역만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안타깝게 경상도 지역과 전라도 지역은 잘 모르거든요. 보면은 여기 있으면 지금 여기가 강남이잖아요. 알아요? 여기가 대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서울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그리고 여기에 중계동이라고 있어요. 그냥 못 들어봤어도 돼요. 이거 지금 서울이에요. 서울. 중계동. 여기 그리고 여기에 목동이 있어요. 목동. 여기 일산이라고 있어요. 경기도에. 일산이 있고요. 또 어디 있더라? 나 헷갈린다. 길치라서. 이 정도에 분당이 있어요. 이 정도인가? 이런 느낌으로 있거든요, 지금. 이쪽 지역의 고등학교를 다니면 조금 내신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물론 다른 지역에 있는 되게 난이도가 높은 고등학교도 되게 있을 테지만 이쪽 지역의 내신들은 되게 어려울 수가 있어서 큰 상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공부 방법이 혹시나 예비 고1들은 제가 공부 방법을 체크를 하거든요. 그냥 문제집만 드립다 푼다. 뭐만 드립다 푼다고요? 문제집만 막 푸는 학생이면은 이제 확 바꿀 필요가 있어요. 알죠? 다른 선생님들도 말씀을 해주셨을 텐데, 오늘 내가 수업을 나갈 거잖아요? 이 수업한 내용을 바탕으로 숙제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되게 중요해. 숙제만 하는 게 아니고, 알았죠? 복습을 먼저 하셔야 돼요, 복습을. 뭘 먼저 해야 된다고요? 복습. 그래가지고 내가 풀어줬던 필수 체크 교재 문제 있을 거예요. 교재는 다 있죠? 거기에 필수 체크 문제들을 꼭 복습을 하시고요. 예를 들면 교재 딱 보면 필수 체크 1번이 있잖아요? 되게 쉬워요.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텐데 이 필수 체크 1번에 있으면 여기에 리뷰 이렇게 3번이 되어 있잖아요. 제 교재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거든? 리뷰가 해석하면 뭐야? 당당하게 말해. 괜찮아. 복습 완벽해요. 복습. 그래가지고 여기에 날짜를 적으시면 돼요. 그래갖고 오늘 날짜가 1월 3일인가? 2일인가? 1월 2일 이렇게 복습하면은 됐죠? 이걸 첫 번째 복습을 했다고요. 몇 번째 복습? 첫 번째 복습. 그 다음에 그건 워크북이야. 스프링으로 되어 있는 거는. 스프링은 워크북이에요. 그 다음에 개개인의 머리 차이가 있잖아. 본인의 머리는 본인이 제일 잘 알 거거든. 나는 학교 시험이 끝남과 동시에 모든 내용을 다 잊어먹는 단기 기억의 소유자다. 그러면은 좀 복습 텀을 빨리 하시면 되고, 난 당장 외우는 데는 좀 힘든데 외우고 나면 이상하게 아직 안 잊어먹더라. 조금씩은 다르거든, 개개인마다. 그래가지고 그 복습 텀을 여러분이 알아서 잘 조절해서 뭐 2주 뒤, 1주 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월 10일 이런 식으로 복습하면 돼요. 됐죠? 그리고 거기에 또 1월 말쯤에 한 1월 25일 이런 식으로 복습 텀을 줘가지고 이 3번까지만 딱 끝내면 돼요. 알았죠? 이번 윈터 동안. 알았죠? 근데 뒤에 배운 내용들은 한 2번 정도밖에 복습이 안 돼 있겠지? 그럼 각자 집으로 가서 2월달에 한 번 더 복습하시고 들어가면 되게 행복하게 딱 공부할 수가 있을 거야. 알았죠? 근데 안타까운 게 이건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아니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힘을 빼고 공부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니까 딱 이거 복습만 딱 지켜주세요. 알았죠? 그리고 제가 그 수업 부담량을 많이 주지 않기 위해서 수학상 듣죠? 다. 저 수학학 배워본 적 있다? 없죠? 오케이.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 워크북이 나가는데 이 워크북이 되게 어렵지 않고 되게 지극히 계산 반복 위주예요. 알았죠? 그래가지고 딱 숙제하다가 이거 영어 좀 짜증나는데 어렵고 이러면 이거 풀면 돼요. 알았죠? 수학상 하다가 막 곱셈공식 외우고 곱셈공식 전개하다가 이건 내가 할 짓이 아닌 것 같다 이러면은 이 워크북 수학학 워크북 풀면서 좀 행복해지시면 돼요. 알았죠? 근데 딱 이런 느낌이 올 거야. 와, 수학상은 거의 마스터한 것 같고 수학 하도 이참에 마스터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 어려운 문제까지. 이것까지만 해도 충분히 개념이 완벽하게 잡히는데 막 어려운 문제집이 있잖아. 막 블랙라벨 1품 수준의 문제까지 풀어 제끼고 싶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좀 더 주세요 하면 제가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따로. 이해는 됐죠? 근데 만약에 이 둘도 못한다, 그럼 큰일 나. 이 둘만 딱 약속해주면 돼. 이게 제일 중요해. 오늘 배운 내용은 언제 복습해야 될까요? 오늘 하셔야 돼요. 내일로 넘기지 마세요. 알았죠? 됐죠? 그래갖고 이거를 3년 내내 유지시키잖아? 복습하는 습관을.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금 알고 있는 대학들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거예요. 골라서. 이건 제가 약속을 드려요. 알았죠? 근데 이런 패턴으로 올라가잖아? 그러면은 그냥 재수없으면 재수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패턴이냐면 딱 이렇게 공부를 해. 앞에서 설명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알아듣겠는데, 이러다가 숙제만 해. 숙제도 예를 들면은 목요일에 수업이 있으면 금요일로 할까? 우리 금요일에 수업이 있으면은 금요일 오전에 하는 거예요. 아 맞다, 정답 숙제 있었지? 이러면서 여기 막 숙제를 하는 거야. 복습 따위는 하지 않고 워크북만 막 푸는 거야. 그리고 한 3페이지, 3장이 숙제였으면은 2장만 하고 1장 정도는 안 해도 살겠지? 라는 아니란 마음으로 하다가 조금 뒤에는 못했어요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고, 또 시험 기간이 다가왔어요. 시험 기간이 다가왔는데 일주일 전에 벼락치기, 2주일 전에 벼락치기, 3주일 전에 벼락치기, 흔히 말하는 벼락치기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배웠던 거 다 머릿속에서 날아가고 3학년 때 다시 하는 일이 발생할 거예요. 불상사가. 알았죠? 여기까지는 돼? 그래가지고 이번 방학에 어차피 바른자습권? 마치 바자간이라고 하니? 거기에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유익하게 활용을 하려면은 제발 이 습관을 기르세요. 국영수 다 싹 다. 한번 해보면은 정말 아 이게 맞구나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어려운 문제집을 푼다고 어려운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복습을 잘하고 개념이 완벽해야지 이걸 토대로 막 이런 게 자연스럽게 융합이 되면서 어려운 문제가 풀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번 방법으로 어떤 문제를 도전했어요. 이게 실패하면 대부분의 학생들 아 망했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2번 방법도 막 도와주고 3번 방법도 도와주게 하려면 이렇게 개념이 완벽해야지 막 여러 가지가 도와줘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 하나가 있어. 복습이 너무 싫어. 나는 그냥 문제 푸는 걸로 승부 보겠다 하면 흔히 말하는 양치기로 승부 봐도 되거든. 전국에 있는 모든 수학 문제집을 싹 다 푸시면 됩니다. 딱 해갖고 정석 사고, 개념원리 사고, 바이블 사고, 또 뭐 있어? 센수학 사고, RPM 사고, 블랙라벨 사고 하면서 한 권씩 끝내볼까? 이러면서 쫙 해갖고 일주일에 한 권씩 촥촥촥 해가지고 옆에 쌓으면 돼. 알았지? 이 둘이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더 낫겠죠? 그죠? 우리가 모든 문제집을 소화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갖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콜? 됐죠? 응? 그리고 이제 들이랑 세미는 이쪽 지역에 살잖아요. 그럼 고등학교 어디 갈 것 같아? 양조 어디 가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조금 내신 시험이 어려울 수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공부 좀 더 하셔야 되고. 그대를 학교, 고등학교 내가 수준을 몰라서 갈 고등학교는 수준을 몰라서 그러겠는데 어쨌든 시험지는 제가 한 번씩 봐줄게요. 학교 적어냈죠? 어디 고등학교 가는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나? 결정됐고. 결정 났어? 아직 그거 일지망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래요. 그랬으니까. 꼭 복습만 해주세요. 알았죠? 우리 진도를 되게 빨리 끝낼 수 있는데 되게 빠르게만 나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다 이해될 때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자 갑니다. 집합이라고 해가지고요. 집합이 되게 쉬워요. 어떤 조건에 의하여 뭐에 의하여? 조건에 의하여 대상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여기에 밑줄 치시면 되고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해요. 알았죠? 대상을 어떤 조건에 의하여 분명하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이렇게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야? 이거 예를 이라고 왜 쓴 거야?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할게요. 10 이하의 자연수를 다 적으면 내가 힘들 것 같으니까 5로 줄일래. 5. 딱 줄였어요. 그럼 5 이하의 자연수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잖아. 자연수가 뭔지만 안다면. 그럼 뭐예요? 그렇지. 1, 2, 말 안 해주는구나. 3, 4, 5 이렇게 쓰면은 이걸 집합이라고 해요. 알았죠? 근데 이렇게 해놓고서 너무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기호를 하나 약속하거든. 뭐를 약속한다고요? 기호 하나를 약속하고 집합 기호 하나를 약속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거야. 아, 좀 이상하게 그려졌다. 이렇게 생긴 거야. 여러분 흔히 말하는 중괄호. 됐죠? 그렇게 하면은 이걸 집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5 이하의 자연수의 집합입니다. 그 얘를 대표할 수 있는 걸 나타내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나타내냐면 대문자로 많이 나타내. 일반적으로 A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읽기를 집합 A는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하면 돼. 안 어렵죠? 그냥 집합 Q만 쓰면 돼. 근데 대상을 내가 분명하게 이랬잖아요. 그쵸? 잘생긴 남자 연예인의 모임 이렇게 했었을 때 내가 여기다가 중기 누구 있어? 빈, 원빈, 또 연예인, 또 잘생긴 남자 연예인 누구 있어? 지섭 뭐 이렇게 했다고 해봐요. 이렇게 난 썼어. 그쵸? 근데 이건 분명한 게 아니지. 내 입장에서 잘생긴 남자 연예인은 이렇게 생겼다고 한 건데 누구 입장에서는 소지섭이 아 얘는 너무 키가 커서 싫어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잖아요. 아니 원빈은 얘는 너무 잘생겨서 부담스러워요. 나한테는 잘생기지 않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러잖아요. 얘는 성격, 얘는 이미 결혼했으니까 싫어요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건 얘네들은 집합으로 될 수가 없어. 알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고 이 안에 있는 얘네들 각각들을 뭐라고 명칭을 하냐면은 원소라고 해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원소. 원소 1, 원소 2, 원소 3, 원소 4, 원소 5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이런 거 뭐라고 그런다고요? 원소라고 해요. 원소. 각각들은. 집합을 근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1, 2, 3, 4, 5 순수하게. 근데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은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얘랑 똑같은 표현 집합을 이거 지우자. 똑같은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집합 A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X바 X는 5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집합교 다더 이렇게. 이 두 개도 같은 집합이에요. 근데 표현 방법이 다르죠? 그죠? 그래갖고 왼쪽 걸 뭐라고 그러냐면은요. 원소를 싸그리 다 적었다. 순수하게 다 적었다 해가지고 원소를 나열했어요. 나열법이라고 하고요. 얘는 애매모호하게 말한 거야. 애매모호하진 않지. 정확하게 말하긴 했는데 약간 간접적으로 X를 모을 건데요. X는 5 이하인 자연수를 써보세요. 이렇게 한 거야. 누구를 모을 거라고요? X를 모을 건데 X는 5 이하인 자연수래. 그러면은 1, 2, 3, 4 온 거잖아. 그치? 이해하시는 거 맞죠?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조건을 제시했다라고 해가지고 조건 제시법이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적어주는 게 뭐냐면은 원소를 표현하는,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조건 제시법, 원소 나열법. 생각을 해봐. 학생들은 원소 나열법 쉬워할까, 어려워할까? 쉬워해요. 뭘 좀 까탈스러워할까요? 조건 제시법을 까탈스러워하겠죠. 그래갖고 대부분 학교에서 1번, 2번 문제를 많이 내는 게 조건 제시법을 아냐 모르냐를 내. 예를 들면 이렇게 냈다고 합시다. 어떤 집합이 있는데 2a-1 이렇게 하고 a는 1 또는 2 또는 3 이렇게 했다고 쳐봐. 이 집합이 나타내는 원소들을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해 주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누구를 모아라? 이 a-1을 모아주세요라는 멘트야. 바 앞에 있는 이거 바라고 이거 막대기 바. 막대기 앞에 있는 얘를 모아 이것들아 이런 거예요. 우리의 궁금증은 뭐냐면 a가 뭘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a가 뭘까 했더니만 누구 또는 누구 또는 누구예요. 1 또는 2 또는 3이니까 한번 암산해볼까? 1 넣어봐. 몇 나와요? 1, 2 넣어봐. 3 넣어봐. 5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얘는 조건제시법인 거고 얘는 원소나열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콜? 하나도 안 어렵죠? 그리고 전 국민이 사랑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벤 할아버지가 만든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있어요. 뭐라고요? 벤 다이어그램. 딱 이렇게 동글뱅이를 치고 여기 A 이렇게 쓰면 돼. 집합 A는요. 여기 안에 원수를 쓰면 돼. 1, 2, 3, 4, 5 이렇게 쓰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요.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래요. 됐죠?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제일 받아들이기 쉬운 건 얘가 되게 편하고 얘가 되게 편해요. 얘는 짜증나겠죠? 그쵸? 그래가지고 이 세 개가 있다 라고 하시고요. 시험 문제는 얘가 더 많이 출제된다는 걸 딱 인지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집합의 표현 끝. 됐어요? 이 안에 있는 것들 뭐라고 그런다고요? 원소. 대상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돼요. 애매모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집합이 안 되는 겁니다. 콜? 됐죠? 여기까지예요. 됐죠? 그랬는데 지금 원소의 개수가 지금 몇 개예요? 5개죠. 이렇게 셀 수 있는 걸 유한집합. 있을 유, 끝한. 끝이 있는 집합. 유한집합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써봐. 누구를 모을 거래요? x를 싸그리 다 모을 건데 x는 자연수래. 그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죽을 때까지 못 말하지. 그치? 이렇게 끝이 없는 애를 없을무, 끝한,
내가 되게 좋아했던 프로그램이 뭐? 무한도전의 그 무한을 따서 무한집합이라고 알았죠. 됐어요? 무한집합, 유한집합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됐죠? 너무 쉽잖아요. 이런 얘기예요. 잠깐만 얘로 다시 좀만 더 얘기해 볼까요? 이 안에 있는 원소를 이렇게 갖다 썼어. 1 열로 와! 라고 했어. 그럼 이거 1은 원소죠. 그죠? 1은 원소죠. 1이 집합 A의 원소입니다를 또 기호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다시 1은 집합 A의 원소예요. 를 기호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1은 A의 원수입니다. 집합 A에 혹은 1은 집합 A에 속한다 라고 표현해요. 속한다. 교과서에는 속해요. 이렇게 되는 거고 원수 영어로 알아? 우리 영어 공부도 한번 해볼까? 원수를 영어로 하면 뭐라고 그래? 엘러먼츠 막 이러지 않나? 영어는 날 너무 믿지 마. 그런 게 있거든? 그래갖고 원소를 원자, 원소, 분자 막 이럴 때 그 원소 그거를 하면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랬을 때 이 1을 따가지고 이게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이런 걸 이렇게 형상화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야. 알았죠? 그 1은 A에 속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 됐어? 그럼 앞에 거는 원소야 집합이야? 얜 원소. 뒤에 건 뭐야? 집합이잖아요. 그죠? 집합 A라고 했잖아 여기. 그래갖고 원소와 집합의 관계에 있을 때 표현하는 방법이 중요한데 이걸로 표현한다고요. 이렇게 삼집창 이렇게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근데 내가 생뚱맞게 갑자기 6을 딱 가지고 왔어. 6은 집합 A의 원소예요? 원소가 아니에요? 원소가 아니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원소가 아닌데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갖고 첫 번째 키포인트 원소랑 집합은 항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로. 되시죠? 근데 또 다른 멘트 하나가 또 배워야 될 게 있는데 이번엔 이렇게 할 수 있어. 1아 여기로 와 라고 한 다음에 탁 하고 여기에 이 기호를 씌우잖아? 얘는 집합으로 승격해. 얘 뭐야? 집합. 돼? 그 다음에 이 여기로 와 라고 한 다음에 집합 기호를 씌워. 그럼 얘는 집합이야. 3도 큰일 났다. 이거 언제 다 줬지? 집합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4도 뭐라고요? 집합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적을 수 있거든. 뭐도 있을까? 1, 2도 있을 거고 또 뭐도 있을까? 1, 2, 3도 있을 거고 막 땡땡땡땡 3, 4, 5도 있을 거고 땡땡땡땡 마지막 1, 2, 3, 4, 5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죠. 지금 뭐 한 거냐면 여기 있는 애들 한 개씩 한번 가져와서 집합기호를 다 쓸 건가? 여기 2개씩 여긴 3개씩 4개씩은 안 적었네. 4개씩도 있고 5개 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부분적으로 가져와서 쓴 애들 있지. 집합들 얘네들을 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부분집합이라고 그래요. 무슨 집합? 부분집합. 저 집합의 부분인 집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지? 그리고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인 거 확인됐어? 똑같은 애도? 괜찮아요?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애도 있거든? 뭐도 없는 애? 아무것도 없는 애. 여기에 존재할 텐데 아무것도 없는 애가 이렇게 있었을 거야. 됐어요? 근데 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기호로 하나 약속하는데 얘를 어떻게 약속하냐면 이렇게 약속해. 공집합. 영어로는 empty set. 영어는 절대 날 믿지 마. 그냥 내가 막 뱉는 거야. 그냥 기억나는 걸로. 공집합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공집합. 그러니까 공집합부터 시작해서 완벽한 자기 자신까지 원소 1개인 것들, 원소 2개인 것들, 원소 3개인 것들, 원소 4개인 것들 막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쭉 다 썼을 때 얘네들을 부분집합들을 다 썼다라고 하고 여기 있는 다 애들이 다 부분집합들의 하나들이에요. 됐어?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돼요. 한 번만 연습을 해볼까? 원소를 좀 줄인 다음에 1, 2라고 해봐. 이런 집합이 있어. 이거의 부분집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봐. 이거의 부분집합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공집합 하나 쓰고 아무것도 없는 거. 1개짜리 써요. 1. 1개짜리 써요. 2. 그 다음에 몇 개짜리 쓰면 돼요? 2개짜리 쓰면 돼요. 자는 거 아니죠? 여러분 눈 뜨고 눈 뜨고 자는 기술 같은 거 있는 거 아니니? 거의 미동도 없이 하나 둘 셋 넷 부분집합의 개수는 얘 몇 개 돼요? 4개라고 하는 거야. 됐죠? 멘트 잘 들어?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였어? 4개. 원소의 개수는 2개. 원소는 몇 개야? 2개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하나 둘 셋 4개인 거고 원소의 개수는 하나 둘 2개인 거예요. 괜찮지? 이렇게 돼요. 아 그렇군요 선생님 이라고 하는데 이번엔 이런 표현을 할 거야. 얘를 한번 데리고 와볼게. 그리고 집합 A를 이렇게 쓸게. 얘 A라고 씁시다. 얘는 B라고 하자. 저기 A랑 헷갈릴 것 같으니까 B라고 썼어. 됐죠?
그러면은 지금 이 집합 B에 얘는 부분집합이었지. 무슨 집합이었다고요? 부분집합이었지. 그래갖고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표현해요. 되게 비슷하게 생겼지. 그리고 잘 인지해 두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꼭 인지해야 될 건 뭐냐면 얘는 뭐야? 집합이야? 원소야? 집합이지. 집합과 집합, 즉 동등한 관계에서의 비교는 어떤 기호로 표현하냐면은요, 이 기호로 표현해요. 알았죠? 이 기호. 됐죠? 이 기호를 어떻게 읽냐면은요, 부분집합이라고 읽어요.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봤지? 부분집합. 요놈이는 요놈이의 부분집합이에요. 이렇게. 됐어? 또는 포함한다, 포함된다 라고 읽어요. 포함. 이 집합은 얘에 포함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됐어? 그 표현 방법이 두 개 있어. 멘트가 두 개 있는 거야. 자, 얘는 얘 뭐라고요? 부분집합이다. 얘는 얘 뭐라고? 포함된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콜! 포함되지 않으면 당연히 짝대기 그으면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첫 번째 오늘 이겨내셔야 되는 건 얘를 비교할 수 있어야 돼. 이 구름구름구름 치는 거. 됐죠?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는 뭐라고요? 포크. 찔러버리면 되고,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는 뭐야? C처럼 생긴 애. C를 좀 길게 쓴 애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태훈이. 이거 돼? 지금? 여기까지?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잘 봐요. 공집합은 집합 B에 부분집합이다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아? 집합 기호가 없지만 유일하게 집합의 힘을 갖는 약간 그런 느낌의 애야. 알았지? 공집합은 집합 B의 부분집합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 얘 B죠? 즉 1, 2는 집합 B의 부분집합이다. 맞죠? 그럼 이렇게 쓰는 것도 맞죠? 동의하시는 거 맞아요? 괜찮아요? 얘가 얘잖아. 근데 얘는 얘의 부분집합인데 얘가 얘니까 이렇게 써도 되잖아. B는 B의 부분집합이다. 나는 나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와 얘도 잘 봐두셔야 돼요. 얘는 그냥 집합에서 당연한 얘기예요. 모든 집합의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고요.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인 거는 그냥 당근이에요. 얘를 모르더라도. 콜? 집합이 형성만 되어 있다면 공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고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라는 그냥 참. 콜? 됐어요. 아주 좋았어요. 여기까지 잘 정리해 두시고요. 이제 문제 풀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자, 집합인 것을 고르세요라는 문제거든요. 그냥 적는 게 더 힘들었을 문제예요. 확인 좀 해볼게요. 문제 먼저 풀면 안 돼. 그냥 같이 봐. 알았죠? 4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하면 4보다 진짜 작은 거지. 4보다 작은 거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1, 2, 3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집합으로 표현하면은 1, 2, 3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얘는 집합이 돼요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의 모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나는 중딩 때는 수학 잘했어요. 고딩 때는 수학 잘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내가 잘하는 거 맞아? 모르잖아요. 그죠? 그죠? 반의 손자를 할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봤으면 못할 수도 있잖아. 이 자리라는 게 주관적이에요. 뭐라고요? 주관적이기 때문에 얘 때문에 얘는 안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정담고등학교에 2학년 3반의 혈액형이 B형인 학생들. 이건 확실해요? 명확하죠? 그래가지고 얘는 집합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됐죠? 그 다음에 94에 가까운 수. 94에 가까운 수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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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신기한데 94에 가까운 수는? 어? 95? 92보다는 95가 가까운데? 뭐가 가까워? 96? 진짜 웃긴 애들이네. 뭐가 가까워? 그럼 지금 니네들이 멘트로 하면은 지금 다 적을 수가 있는 거네, 얘네들은. 야, 진짜 웃긴 애들이네. 92, 93, 95, 뭐 96까지 나오는데, 야, 이런 거야? 딱 이 정도가 가까운 거야? 몇 명 더 있었으면 91 나왔을 거고, 90 나오고 막 이러겠는데? 아니, 이거 봐, 이거 아직까지 초등학생들. 얘는 뭐야? 이거 숫자 아님? 이런 것들은 뭐야? 숫자 아님? 이거는 숫자 아니야? 이런 식으로 되게 애매모호하잖아. 그치? 지금 실수라는 건데, 가까운 수라는 건데, 얘네들이 되게 무수히 많고 막 애매하다고. 그쵸? 가까운 게, 너네는 딱 여기까지라고 했지만, 나 같은 사람은 이런 것까지 생각했고, 또 어떤 사람은 1이랑 94랑 가까운데라고 주관적으로 말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이 가까운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주관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얘는 집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되게 신기했어요. 막 계속 말해가지고. 미음. 정담고등학교에서 잘생긴 학생들의 모임인데 누가 주관적이에요?
잘생긴이 주관적이니까 얘는 주관적인 내용이 들어갔으니까 집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답은 몇 번이랑 몇 번이에요? 기억과 디귿이 됩니다. 아셨죠? 잘 체크하시고요. 유제 문제는 지금 풀지 말고 복습하고 나서 푸시면 되고 가끔씩 내가 심심할 때 풀라고 할 때 푸시면 돼요. 여러분 이게 조금 이제 어렵습니다. 반짝반짝. 이게 첫 번째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쉬운 문제를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봐봐요. 어떤 집합 B라는 게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A와 B를 원수로 갖는 집합이라고 했어. 봐. 됐지? 그 상태에서 포함 관계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원수야, 일로 와. A라고 데리고 왔어. 그 다음에 B라고 썼어. 이렇게 쓰면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얘는 원수고 얘는 집합인데 집합 기호를 썼으니까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썼어야 됐어요. 맞아? 안 어렵죠? 그 다음에 내가 B를 데리고 왔어. 근데 집합 기호를 쓰셨어. 그럼 이건 뭐가 된 거야? 집합이 됐지? 그러면 집합과 집합을 비교하면 뭘 해야 된다고? 이렇게 표시하면 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데리고 왔어. 어머, 이거 뭐야? 누구? 반가운 누구? 공집합. 공집합은 집합 B의 부분집합이다. 이거 참이에요? 아까 전에 참. 얘 B 데리고 왔어. B는 B의 부분집합이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 지금 내가 쓰는 것들 이런 게 다 참이라고. 구분할 수 있겠지? 됐죠? 자, 맞았나 틀렸나 봐봐. 말해봐.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런 걸 너무 잘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조금 바꿔. 얘네 되게 잘하는데 집합이 너무 쉽나? 라고 하면서 바꾸기를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바꿔. 딱 이렇게 바꿨다고 해봐. 그러면 참인 걸로 내가 써볼게요. 자, 얘 참이고요. 얘 참이고요. 얘 참이에요. 뭐야?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그래갖고 얘 마치 공집합이랑 똑같이 생긴 애를 원소에 집어넣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비교를 해보면 잘 봐. 이게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무슨 기호야 이거? 집합과 집합 기호죠. 그쵸? 그러면은 집합 B는 공집합을 원소로 갖고 집합으로 갖고 있으면 뭐라는 거야? 부분집합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공집합은 집합 B의 부분집합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얘는 그냥 진리라고 했으니까 참.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집합 B는 아유 뭐 여기다 왜 한 거야? 무슨 기호야 이거? 원소랑 집합 기호지. 얘를 원소로 갖고 있어요? 를 물어본 거야. 집합 B는 얘가 원소로 있어요? 얘가 원소로 있어요? 라고 물어본 건데 여기 있지. 원소. 그쵸? 얜 그래서 핑크색이라고 한다면 이건 핑크색인 거야. 얜 핑크색이 아니야. 진짜 공집합인 거고. 색깔 굳이 입혀서 지금 느낌을 주자면. 됐죠? 다시 한번 볼게요. 집합 기호지. 이거 무슨 기호라고요? 집합 기호지. 그러면 집합 기호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게 괜찮아. 이걸 살짝 벗겨. 이런 애 있나? 라고 빨리 생각해 보면 돼. 있지. 그러면 참인 거야. 다시. 이건 집합이지. 얘가 이렇게 하면 이게 뭐야? 얘 원소지. 얘가 얘처럼 생긴 애가 있나? 빨리 검색해. 여기 있잖아. 이렇게 하고 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돼요? 이게 돼야 돼 오늘. 알았지? 해볼게요. 봐봐. 보기 1번부터 갑니다. 자,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호부터 가는 거야. 가운데 센터. 얘는 뭐야? 원소랑 집합 사이의 관계인 거니까 요렇게 생긴 애를 원소로 갖고 있을까? 라고 찾아. 여기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가 핑크색을 부여한다면 얘랑 똑같은 거야 지금. 괜찮습니까? 그래갖고 1번 통과. 2번 갑니다. 공집합은 집합 A에 짠!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그냥 보자마자 참인 거야. 왜냐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당연한 얘기. 됐어. 얘랑은 상관없어. 그냥 이건 당연한 얘기야. 알았죠? 얘는 그냥 참. 이렇게 되는 거고 3번입니다. 얘는 잠깐 건너뛸게요. 4번 할까? 해보자. 자, 이런 얘기입니다. 기호 봐봐. 이거 뭐야? 원소 기호지. 원소랑 집합 기호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애가 있나 봐야 돼. 이렇게 생긴 애 있나 봐봐.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갖고 얘가 답이에요. 틀린 거는. 알았죠? 자, 여기로 갑니다. 얘는 무슨 기호야? 집합과 집합 기호니까 집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콜! 여기까지 된겨 만겨? 됐죠? 그러면은 이게 집합이야. 얘일 때 1하고 2가 있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이거 떼봐.
그러면 1하고 2가 여기 안에 있어? 여기 있잖아. 그치? 괜찮아? 그래가지고 이때는 이걸 색깔을 또 굳이 입히자면은 지금 얘와 얘가 얘와 얘인 거예요. 이게 조금 맨 처음에 안 되면 안 돼. 5번 봐봐요. 1, 2 집합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기호가 뭐야? 원소와 집합이잖아. 그러면은 지금 마치 집합인 척 하는 애야. 얘는 그냥. 그래가지고 얘를 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얘가 있나 빨리 검색해. 오 여기 있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요 놈이가 뿅 와서 얘의 원소회로 말한 거예요. 됐음? 병화 됐어? 그래 알았어. 답 몇 번이다? 3번 밑에 거 풀어봐. 나 불안해졌다. 여러분들의 표정이 너무 1-2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한 두 문제만 하고 잠깐 쉴게요. 잘 봐요. 이제 여기까지가 지금 포함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무슨 관계? 포함관계. 두 집합이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표현을 또 약속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같은 집합.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하면 A 집합과 B 집합이 같다.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돼. 맞아? 이게 서로 같은 집합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으면 똑같은 집합이겠지 라고 파악할 거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그냥 같은 집합인 거야. 이러면 누가 봐도 같은 집합 아닙니까? x를 싸그리다 모을 건데 x는 3 이하의 자연수니까 1, 2, 3 일 거니까 둘이 같잖아요. 그쵸? 그죠? 동의하시는 거 맞아요? 둘이 똑같으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어렴풋이 생각하면 되는데 꼭 수학하는 사람들 얘를 어렵게 표현하거든. 어떻게 표현한다고? 어렵게 표현하는데 그걸 이렇게 표현했대요. A는 B의 부분집합이고 and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한대. 그럼 이게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표현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이거 보고 같은 집합이네 이렇게 돼야 돼. A는 B의 부분집합인데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지 알아요? 나는 너한테 포함되는데 너도 나한테 포함돼야 돼. 이런 느낌이 같은 집합이라는 거야. 느낌상으로는 오시죠? 이러면 같은 집합이 안 될 거 아니야. 봐봐. A는 1, 2, 3이라고 하고 B는 1, 2, 3, 4라고 해봐. 그러면은 A는 B의 부분집합인 거 맞아? 이거 맞잖아. 맞잖아요. 그죠? 1, 2, 3인데 1, 2, 3, 4니까 1, 2, 3, 1, 2, 3, 4에 이렇게 슉 들어갈 거 아니야. 이건 맞는데 이건 아니지. B가 더 큰데 여기에 부분은 되지 않잖아. 이건 안 된다고. 이럴 땐 같은 집합이 될 수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애를 같은 집합이라고 하면 되겠다라고 어른들이 짜증나게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알았죠? 서로 같은 집합은 A라는 집합과 B가 같다는 표현은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A는 B에 포함되고 B도 A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해요. 알았지? 콜? 그랬죠? 됐죠? 그래가지고 문제를 내면 왼쪽 걸 많이 쓰겠어? 오른쪽 걸 많이 쓰겠어? 조금 난이도를 올리려면 살짝이라도 오른쪽 걸 많이 쓰겠죠? 이런 애매모호하진 않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좀 짜증나는 표현을 써서 문제를 내요. 그래가지고 봐봐. 1-03번 얘는 진짜 아주 솔직한 표현을 썼네요. 근데 2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고요. B라는 집합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 3 A 제곱 마이너스 4 A 플러스 1 으악 요렇게 되어 있고 A는 B다. 두 집합이 뭐가 돼요? 같대요. 그럼 여기에 있는 원소애들이랑 여기 있는 원소애들이랑 다 똑같아야 되겠지. 그리고 이게 머리만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해볼까 우리? 그러면 얘랑 얘랑 이미 똑같네. 그죠? 그러면 짜증 이렇게 되는 거잖아. 지금 둘 중에 하나는 뭐라는 거야? 3이라는 거지. 3이 여기 있는데 얘는 3대기 글렀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3이라는 거지. 그럴 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제발 적어요. 머릿속에서 암산하지 말고 이렇게 적는 거야. 이걸 꼭 배워가야 돼. 1번이었다면 2번이었다면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지? 만약에 얘가 3이었다고 해봐. 얘가 3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A는 몇이라고 쓸 거예요? 2항하면? 2라고 되겠지. 그런 상태에서 점검을 해봐. A가 2였다면 스몰 A가 2였다면 집합 A는 2, 3, 0 이렇게 될 거고 집합 B는 뭐라고 될 거냐면은요. 2를 여기다 넣어주면은 2, 3 넣습니다. 4 마이너스 8 플러스 1 5에 마이너스 8에서 5 빼면 뭐야? 뭐야? 마이너스 8 더하기 5는 뭐야? 마이너스 3 되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얘는 안 돼! 이렇게 제끼시는 거고요. 그러면 답은 당연히 여기서 나오겠죠. 답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A는 몇이라고 하면 돼? 5 이렇게 될 거고 5야 빠져봐 라고 하면 A는 어떻게 되냐면 5 빠지면
2, 5 빠지면 6, 3 이렇게 되겠죠? B 구해볼게요. B 5야 빠져 라고 하면은 2, 3 느낌은 6일 테지만 그래도 한번 검사한다는 차원에서 해보자면 5를 넣으면은 25 마이너스 20 플러스 1이니까 6이 맞네. 그치? 그래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두 집합이 같은 거 확실해? 됐죠? 그래갖고 두 집합은 같다 해가지고 답은 뭐라고 하면 돼? A는 몇이다? 5라고 하면 되고 A의 원소의 합이야? B의 원소의 합이야?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이니까 싹싹싹싹 더하면 몇이에요? 그렇죠. 11 이렇게 됩니다. 아셨죠? 좋아요. 1-04번하고 진짜 쉴게요. 자, 이걸 해볼게요. 지금쯤이면 까먹었겠지? 이 표현. 무슨 표현이야? 두 집합이 뭐하다? 같다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죠? 이거 보고 딱 A는 B다 이러면 얘는 얘 들어가고 얘는 얘 들어가고 이게 무슨 현상일까? 막 이러고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알았죠? A는 B다. 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얘를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한다고 얘를 원소 나열법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두 집합이 같아야 된대. 상상을 해봐. X가 9일까 Y가 6일까? 아 똑같은 말이네. 잠깐만 잘못했어. X가 9고 Y가 6 또는 Y가 9, X가 6 이렇게 하면 조금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그럼 맘 편히 차라리 어떻게 생각하는 게 더 나아? 그렇지. 얘는 무조건 얘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가지고 X-2는 뭐라고 쓰면 돼요? 4라고 하고 X는 몇이다? 6 이렇게 하면 끝. 됐어? 엄청 쉽죠? 그래갖고 이 표현법을 알려주기 위한 거 문제는 뭐야? 2X 끝까지 괴롭히는구만. X는 6이야. 그럼 이게 몇 대에? 4라고 쓸 수 있고 X는 6이야. 이렇게 Y 결정됐다. Y는 뭐예요? 그러면은 9 이렇게 될 거니까 둘이 뭐야? 둘이 더하래 빼래 나누래? X를 2배 끝까지 12 더하기 9는 21, 21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았죠?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세요.